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아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갔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 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 자라고 하고는 잠들어 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예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여러 명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 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 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부터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놔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에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2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너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몰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 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손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할 판에 어떻게 제 친여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이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비참하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양한 분들에게 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하나뿐인 절친이었던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참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평소에 서로가 바쁜 탓에 아직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직 아기가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제 남편과 바람난 친구는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술집파 같은데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남자를 만나더군요. 20살 때 40살 가까운 아저씨랑 사귀는 건 둘째 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자가 바뀔 정도로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애입니다. 현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매번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 병원에서 정착을 못하고 병원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아직도 알바나 하는 애입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제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리라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국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넘어간 거죠. 결혼할 때 집도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를 저희 아버지가 구해주셨습니다. 예물예당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줬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예물, 예단을 준비했고 결국 제 돈으로 다 한 셈입니다. 아무튼 제 남편은 모아두었던 3천만 원 정도를 결혼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남편 될 사람이고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후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더니 저희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남편이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남편이란 놈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핸드폰에 있던 그 노년들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페이스북 안 한다던 남편 놈이 가명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친구랑 놀러간 사진도 있네요. 어쩐지 아버지는 남편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6박 7일이라고 할 때 뭔가 이상했지만 믿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이며 회사, 땅, 별장 모두 다 지 거라고 댓글에 써놓고 저보다 친구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널 더 빨리 만났으면 우리에게 아기도 있었을 텐데 등등 이따위 말들을 서슴없이 적어 두었더군요. 두 사람의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저녁에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도 한 번씩 같이 놀았기에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겁도 없는지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면서요. 제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너무 불쾌하고 열받았지만 침착하고 증거들을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놈은 갑자기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친구도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해서 자신이 큰 실수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는 건 끝나는 건데 궁금한 부분들을 침착하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만났는지 물어보니 만난 지 8개월 되었다고 하네요. 저랑 결혼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4개월도 안 되어서 바람 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고 더 들을 것도 없겠다 싶어서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 아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만 더 지켜보자며 그 1년 동안 아들 못 낳으면 너의 바램대로 이혼하라네요.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대단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남편 놈 보고 앞으로 회사는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 밟기 위해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1분 1초도 더 끌고 싶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내 친구라는 사람과 뒹굴었던 인간만도 못한 놈. 절대로 돈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웃긴 건 제 친구는 제 남편이 잘 사는 줄 알더군요.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 앞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알더라고요. 친구도 딱 봐도 팔자 고치고 싶어서 돈 때문에 붙어먹었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글까지 쓰고 있는지 정말 씁쓸하네요. 아무튼 이후 저는 시어머니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두었던 글과 사진 등등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다들 한 번씩은 바람핀다. 며느 아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하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고 저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혼까지 한 건데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을 폈는데 무슨 용서를 하냐고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저더러 짐 싸서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고 나가려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저더러 짐 싸서 몸만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 하냐고 말하고 세기를 박더군요.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네가 문제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무슨 노망이 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다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 기 살려준다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몇 억을 낼 때 겨우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쌓았다니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척 뻔뻔한 모습이 너무 황당할 따름이네요. 아무튼 저랑 결혼한 뒤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경영 수업 받는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왔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 길로 임용고시도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가 없던 인간이 강남에 5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요? 상식적으로 시어머니도 뻔히 알 텐데 우기는 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있다가는 큰 사고 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더 이상은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조차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남편이랑 친구를 집으로 불렀더니 또 같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남편 오자마자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친구는 그런 남편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우는데 참 가관이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이 싫다면서 자신은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뿐이라고 하면서 지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더군요. 이 말 듣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저보고 나 너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은 날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좀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친구의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날 때리냐? 네 남편 네가 간수해야지.
네가 간수 못해놓고 왜 자신을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말하더군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하는데 역시나 얘는 모든 게 다 남편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서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항상 친구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하더니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다 기가 막혀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과 별장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예도 내 명예로 되어 있다고 말했고 남편이 너한테 무슨 말을 찌껄린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사랑하는 이놈 한 푼도 없고 이젠 직장도 없다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친구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네요. 그러고서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남편은 또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였냐고 제 앞에서 따지고 싸우더군요.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짐 싸서 가져다 주면서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내쫓았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걔는 대학생 때 성경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달고 다른 애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도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는 애였습니다. 심지어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서 스폰서 만들 거라며 잠자리까지 가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성병 옮았다고 징징대던 인간인데 진짜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역겹네요. 그리고 바람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집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나 그 사람이랑 그만 만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가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무슨 꿍꿍이인지 뻔히 보이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니까 넌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서 짜증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아버지한테서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사실을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어머니를 먼저 찾아뵈었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저희 아버지는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조용히 계시더니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하실 것만 같아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면서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는데 참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천천히 생각하고 있으니 또 마음이 여려지더군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 중고등학교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많은 추억을 나누었던 친구이고 남편도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고 그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리 강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정말 저는 멍청한 사람인가 봅니다. 하지만 절대로 만남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고 다음날 시간에 맞춰서 법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또 막상 법원 앞에서 만나니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안아주는데
서러운 마음이 폭발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남편은 또 다시 미안하다면서 사과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에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아서 일단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멍청하게도 이혼 서류를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애처럼 쉬운 만남이 아니었기에 함부로 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왜 자꾸 전화질인지 더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전화를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몇십 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있으니까 얘가 이 짓거리를 하는 거겠지. 바로 알겠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웃기지 않나요?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저는 혼자 가기엔 겁이 나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길로 경찰과 대동하에 문자로 보내줬던 모텔 그 호수로 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래 자빠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다시 생각해보려고 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고 새초롬하게 쳐다보는 표정의 친구를 보니 추억이고 뭐고 얘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따위 전화와 문자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임이 생겨서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렀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떨더군요.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갔기에 안면이 있어 처음에는 왜 이리 오랜만이냐며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걸리냐며 내가 어떻게 이딴 거짓말과 모욕을 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참, 그 부모의 그 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아무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가서도 직장도 다 잃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남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제 키우기 싫어서 그 짓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평생을 살면서 막장 같은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지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할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욕도 나오고 감정이 쉽게 주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위자료고 뭐고 돈을 다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짓과 행동을 하고 믿어달라더니 너무 슬퍼서 마지막으로 믿어볼까 고민하던 저를 또 다시 속였다는 거에
두 번 다시는 믿음이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소송은 뭐든 다 걸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지만 힘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도 남들 못지않게 기막힌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이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호감을 갖고 연인처럼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평생지기 친구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못된 여자로 인해서 제게 가장 소중했던 친구를 잃게 생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릴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인해서 비교적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일찍 군대를 갔고 그 덕분에 늦지 않은 23살 나이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복학 준비를 하는 차에 용돈과 생활비라도 벌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근처 대학가 앞에 있는 술집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키는 180 조금 안 되는 루저이지만 얼굴은 일반인치고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알바를 할 때도 술 먹다가 일주일에 평균 1명 이상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었는데 내심 기분이 좋아서 힘들게 알바를 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심지어 대학가 앞이라 그런지 눈이 호강한다 싶을 만큼 젊은 여자애들이 항상 넘쳐났었죠. 그러다가 여자들이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던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제가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부터 최저 시급보다도 2,000원이나 더 올려주시면서 대우를 잘해줄 테니 절대로 자신을 배신할 생각 하지 말라면서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더군요. 저는 할 일이 없는 휴학생이라 가게가 오픈타임인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감 타임은 주로 바로 앞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와서 알바를 하는 구조였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늦은 저녁 시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릴 때고 피크 시간인 술집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장님은 더 많은 여대생 손님들이 저희 가게로 오기를 바래서 저에게 시간 조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시급도 올려주셨고 대우도 잘해주셔서 저는 사장님 부탁에 못 이겨서 마감조는 아니었고 결국 2시간씩 늦춰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는 걸로 시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하고 있던 타임인 오픈타임에 알바생 1명이 더 필요하게 되었고 새롭게 뽑기 위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은 제 대타를 구하는 거니까 저보고 마음대로 뽑아보라면서 구인구직 사이트 아이디를 로그인 해두시더라고요. 아무튼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겠다고 하고는 이력서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채용해보는 거다 보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이 수많은 지원자들이 온라인 이력서를 제출했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지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루에 대략 10명 정도 지원하려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거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력서를 지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의 필수 조건이었던 용모 단정을 중점으로 이력서를 살펴보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를 이력서만 열람하다가 때마침 제 눈에 띄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알바생을 구하는 걸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고
곧바로 전화해서 면접을 보기로 했죠. 그녀는 그날 바로 시간이 된다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새로 구한 알바는 바로 앞 전문대에 다니는 2학년 여대생이었는데 성격도 밝고 활기차 보였고 얼굴은 누가 봐도 예뻐서 돌아볼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대략 165 정도의 몸무게는 50도 안 되어 보이는 마른 스타일의 여자였었죠. 사장님도 면접자를 보시더니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별다른 걱정 없이 곧바로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봤더니 얼굴은 정말 연예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미모더군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그런지 매일같이 친구들이 저희 가게로 놀러올 정도였으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알바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하던 오픈 일을 맡게 됐으니 그 여자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뭔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말 붙이기에는 뭔가 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런 건지 가깝게 다가가기엔 조금 어려웠었고 남자친구도 있다고 들었기에 평소에는 사적인 대화들을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대형 사고가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이 서툴러서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다 결국 실수로 손님 무릎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 손님은 술이 이미 만취 상태여서 뜨겁다고 죽대만 해하고 있었고 이 여자 알바생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다가가서 여자 알바생 보고 손님께 얼른 사과드리고 주방에 가 있으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제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가라고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뺨을 맞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서 같이 부딪혀 버릴까 하다가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 손님의 일행들도 그제서야 뜯어 말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님에게는 병원을 우선 다녀오시고 진단서를 가져 오시면 배상해드린다면서 말을 했고 술에 취한 그 손님을 겨우 진정시키면서 큰일로 커질 뻔한 걸 무마시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봤더니 여자 알바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괜히 자신 때문에 잘못도 안 한 제가 뺨을 맞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알바생은 눈도 잘 마주치지도 않던 저에게 엄청 상냥하게 하고 눈웃음을 많이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매일같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번호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를 채용 당시에 연락을 하느라 연락처를 가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제가 혼자 그 여자의 번호를 갖고 있어봤자 카톡 프로필이나 보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연락을 주고 받아도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기에 그 의미가 달랐었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동안 카톡을 하는 사이가 되었고 점점 늦은 시간까지 통화도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이 여자의 외모를 보면서 그런 유혹들을 참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연락을 적당히 주고 받아야 된다고 되뇌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 웃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서로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을 같이 시작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녀는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라 친구들이랑 놀려고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장난을 쳤더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술은 마시고 싶은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퇴근하고 나서 둘이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척 카톡을 보냈었지만 기분은 갑자기 들뜨기 시작했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그 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남았는데도 마치 시간이 멈추기로 한 듯이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고요. 아무튼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녀와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에서 일을 하느라 매일 청바지에 박스한 티셔츠만 입고 왔었는데 그날은 눈이 민망해질 정도로 짧은 치마와 민소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제어 장치는 이미 고장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매일같이 만나오면서도 그런 감정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고장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라도 제 마음이 들킬까 봐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바쁘게 술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빠르게 마시다 보니 순식간에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어두침침한 조명 탓인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기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 뻔히 알았기에 절대로 실수는 하지 말자고 되뇌이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술에 이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술에 이기지 못한 척 한 건지 결국 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함께 있다 보니 죄책감도 컸지만 뭔가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서로에게 사귀자고 말을 주고받지 않았을 뿐 누가 보더라도 연인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도 서서히 줄어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지금 이 이상의 감정으로 그녀에게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괜히 나 혼자서만 바보같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녀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더군요. 겉모습은 정말 연예인처럼 뷰티가 나면서 예쁘게 생겼고 평상시에 착한 마음씨를 쓰는 순진한 친구였지만 가깝게 지내면서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과 뒤가 이렇게도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실망을 했었던 일들이 그뿐만이 아니었었죠. 가끔씩은 저와 데이트를 하지 못한다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 수 없는 질투심도 생겨나더군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런 질투를 하다니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아무튼 감정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같이 노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건지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혼자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와 인사를 나누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내가 여지껏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싶었고 짜증도 나고 허탈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인사도 없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밤새도록 여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닐 테고 그녀는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제 마음대로 짐작을 해버렸고 저도 떳떳하게 사귀는 남자친구도 아닌데 굳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몇 개월가량을 마치 연인처럼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것도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저는 학교에 복학을 할 시기가 되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제게 매달리는 사장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도 간호학과라서 학교 실습을 가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많은 추억을 쌓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두는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가끔은 연락해서 보자는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아쉬움이 너무 컸던 게 진심이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이후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남을 가지다 보니 다른 연인들처럼 애정이 많이 식었던 것도 있었고 더 깊이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학교에 복학하고 나서는 과제도 많았고 시험에 치여서 살다 보니 연락할 생각도 여유도 없었던 거죠. 마치 꿈을 꿨던 일처럼 빠르게 그 기억들은 사라져갔고 바쁜 일상들을 지내다 보니 몇 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지 싶었지만 수업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무시를 했고 수업이 끝나서 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응급실에 와서 수술이 필요한데 가족분들이 전부 연락이 안 되어서 아드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병원과 연락이 되어서 병원에 다 와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곧바로 교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리고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수술이 잘 끝나셨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어머니는 아버지가 깨어나는 걸 보고 바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입원을 하신 지 3일차 정도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었고 집에서 점심을 챙겨 먹고서 평소처럼 병원에 갔는데 로비에서 눈에 익은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 눈을 의심했었죠. 그 여자는 바로 저와 같이 알바를 했었던 여자였고 간호사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게 생각이 났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몸을 황급히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길래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실습하는 병원이 이 병원이라면서 저를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일어날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 다시 시작된 거였죠. 서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는 또다시 예전처럼 매일 만날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고 그녀도 병원에 실습 나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죄책감 없이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 저희는 또 다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은 금방 다 사라졌고 마치 몇 개월 전처럼 금방 설레는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하지만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설렘이 행복하긴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되살아났고 저는 섣불리 사귀자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여자애도 제게 굳이 사귀자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시간은 또 다시 한 달 일하는 시간이 속사포처럼 지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모두 회복이 되셔서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저도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녀는 저희 아버지가 퇴원한 걸 몰랐는지 이따 병원에 올 때 초콜릿 좀 사다 주라며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했다는 말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서 초콜릿을 사들고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초콜릿을 주면서 사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셔서 앞으로는 병원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을 했고 바쁘더라도 종종 연락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예전에 이별할 때와는 다르게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일 끝나고 술 한 잔 어떠냐고 묻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같이 술 한 잔 해야지 라고 크게 마음을 쏟지 않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저녁이 되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뜬금없이 몇 개월간 그러지 않던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알바를 할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까 망설였는데 제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여자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어서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를 할 때는 매일같이 너무 행복했었는데 저희의 만남이 의도치 않게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연락을 먼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일을 그만두고 서로 연락이 끊겨서 너무 슬펐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뻤는데 또 다시 예전처럼 연락이 끊길 것 같고 영원히 연락 못하는 사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큰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녀의 진심을 온전하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건지 갑자기 술에 너무 취하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얼떨결에 나도 너를 좋아했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 모습이 대답을 대신했는지 그녀는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어제 술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냐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자 어제 그녀가 했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녀의 고백에 고민을 안 했다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었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남녀 가릴 거 없이 쳐다볼 정도의 미모에다가 부지런한 여자였으니깐요. 하지만 제가 봐온 모습들이 있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귈 엄두는 결코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녀가 제 연락을 기다리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군요. 얼굴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만남을 가지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는 있겠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나면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거고 아마도 의처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네요. 그렇기에 제가 잘못된 사람인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카톡을 읽고도 저는 끝내 답장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여지를 남기면 서로에게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 뜻을 알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녀도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제 생각을 알았는지 재차 연락은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뒤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제 카톡 리스트에서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고 뭔가 모르게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금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들을 지내게 되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3명과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복잡한 생각도 잊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봐오던 평생지기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었죠. 친구들 중에서도 유독 저와 형제처럼 우애가 깊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같은 곳을 다니면서 평생을 함께했고 군대도 동반 입대를 할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로 친할지는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도 저와 같은 날에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하면서 바빴었기에 서로의 안부 연락만 주고 받았지 개강을 하고 난 뒤로는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들을 묻게 되었고 제가 제일 친한 그 친구는 그동안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5달 정도를 만났다고 말하더군요. 누구냐고 얼굴 좀 보자고 했더니 간호학과의 21살 여자애라고 하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찾고 있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문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만나던 그녀와 모든 스펙이 동일했기에 놀라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녀는 지금 남자친구도 없다고 제게 말을 했었고 이 근처에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21살 여자가 한둘이겠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사진을 찾는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되뇌이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건네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나머지 2 친구는 어떻게 이런 퀸카를 만났냐면서 좋겠다면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저는 순간 어른이 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도 모르게 표정이 썩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은 다 같이 너 갑자기 표정이 왜 그러냐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고 하니 5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를 통해 소개팅을 했는데 너무 예쁘고 착해서 제 친구가 그녀에게 고백을 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머리가 핑핑 돌고 눈앞이 까마득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물어봤고 서로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고 자신이 본 여자 중 가장 순진한 여자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말하길 자신의 여자친구는 평생 남자를 사귄 적이 없었고 남자 경험도 없었다고 말했다더군요. 친구들은 그걸 믿냐며 참 순진하다고 장난을 쳤지만 저는 그 상황에 도저히 장난을 칠 수가 없었죠.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여자였던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도 떳떳하게 만났었던 게 아니었기에 친구에게 차마 이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난 지 5개월이면 제 친구와 그 여자애가 만나고 있는 와중에도 최근에 저와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고 심지어 그녀에게 고백까지 받았었는데 어떻게 쉽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친구였으면 망설이긴 했었겠지만 있는 사실들을 다 말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불행하게도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괴로워했었던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말해주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는데 학창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군대를 입대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결국 군화를 거꾸로 신고 바람을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제 친구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이별 통보를 받았고 너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힘들어하던 친구를 매일 같이 봐왔던 저였기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왜 이렇게도 이 친구에게는 여자 복이 이렇게도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여자를 만난 것 같다면서 친구들은 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안쓰러웠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제 친구는 인생에서 드디어 자기의 평생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랑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다른 남자를 만나던 여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쉽게 만남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친구의 충격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클 거라는 건 당연하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여자를 착한 여자라고 속으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 나가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저히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요? 진짜 모든 게 악몽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우연들이 겹치고 겹쳐서 악연으로 이어지다니 믿기지가 않는 현실이네요. 솔직히 지금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가 싶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런 결과까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후회되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건 몰랐건 저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나온 역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평생을 함께 해온 친구를 잃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절대로 괜찮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정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를 만나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